첫 번째 경기 제주 SKFC 대 수원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제주는 김학범 감독 체제 아래서 점차 조직력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특히 이창민과 남태희의 미드필드 조합이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다. 이창민은 중원 조율과 전진 패스에 능하며 남태희는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창의적인 플레이로 이선에서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자원이다. 서진수의 활동량과 수비 가담 역시 중원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으며 홈에서 강한 제주 특유의 체력 기반 압박도 충분히 위협적이다. 김학범 감독은 홈 이점을 살려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수원FC를 밀어붙이는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수원FC는 여전히 전방 화력은 위협적이지만 조직력과 체력적인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루안 디아즈와 지동원의 투톱은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갖췄지만 중원에서의 지원과 세컨볼 확보가 부족한 편이다. 특히 이번 원정은 제주도라는 지리적 특성상 장거리 비행을 동반하고 있으며 어매치 직후라는 일정까지 겹치면서 체력적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김은중 감독은 개인 기량에 기대는 전술 색채가 강하며 전반적으로 선수 간 유기적인 전개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제주는 이창민과 남태희의 미드필드 조합을 앞세워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홈에서의 압박 전개가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 수원FC는 제주 원정이라는 피로도 높은 일정과 어매치 직후라는 악조건 속에서 강한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며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붕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제주가 홈 이점과 조직력, 체력 변수까지 모두 활용해 승리를 가져갈 공산이 크다. 두 번째 경기 서울이랜드 대 부천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이랜드는 이번 시즌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이 확실히 살아나며 리그 5위권 진입에 성공한 상태다. 페드리뉴와 에올레르의 빠른 측면 전개와 위협적인 드리블은 500 시스템을 상대로 효과적인 돌파 옵션이 될 수 있으며 오스마르가 중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포메이션 상성상 상대보다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으며 윙백 뒷공간을 노리는 전술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김도균 감독이 부천 공격수 몬타뇨를 직전 시즌까지 지도했던 만큼 해당 선수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상태다. 부천은 현재 리그 1위로 강한 수비 조직력과 빠른 전환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축구를 펼치고 있다. 몬타뇨와 바사니는 제공권과 활동량 모두 우수하며 특히 몬타뇨는 연계와 침투에서 존재감이 크다. 하지만 전 감독 김도균의 지도하에 있었던 몬타뇨는 이번 경기에서 완전히 읽힌 플레이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공격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측면 전개가 막힐 경우 단조로운 중앙 공격에 의존할 수 있으며 이는 서울이랜드 수비 블록에 쉽게 걸릴 수 있다. 서울이랜드는 에올레르와 페드리뉴를 앞세워 측면 전개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며 부천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다. 특히 김도균 감독은 몬타뇨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부천의 핵심 전술축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서울이랜드가 전술적 상성을 살려 선두 부천을 잡아내고 홈에서 값진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천안시티즌 대 김포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천안시티는 리그 12위에 머물러 있지만 김태환 감독의 상대 맞춤형 전술 운영은 하위권 전력이라는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펠리페와 김윤도가 전방에서 강한 피지컬과 제공권 싸움을 이끌고 있고 퉁가라는 중원과 전방 사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자원이다. 김태환 감독은 매 경기 상대 성향에 따라 유연한 전략을 들고 나오며 특히 수비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도 중원 압박과 라인 간격 조절이 뛰어나다. 김포의 단조로운 전술 흐름을 차단하고 간결한 역습 전개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김포는 고정훈 감독 특유의 투박한 전술 운영과 강한 수비, 간결한 공격 전개를 중심으로 리그 중위권을 지키고 있다. 브루노와 플라나는 제공권과 침투에 능하지만 중원 전개나 창의적인 공격 옵션은 제한적이다. 고정훈 감독은 전형적인 90년대 스타일, 즉 롱볼 마이너스 세컨볼 중심의 공격 루트를 고수하며 이는 상대가 전술적으로 준비할 경우 쉽게 막힐 수 있는 구조다. 이번 경기에서는 김태환 감독의 전술적 응수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며 후반 체력 저하 시 라인 유지가 무너질 위험도 존재한다. 김포는 브루노와 플라나를 중심으로 직선적인 공격을 시도하지만 창의성 부족과 예측 가능한 전술 구성은 한계가 명확하다. 반면 천안은 김태환 감독 특유의 전술적 응수와 맞춤형 라인 운영으로 상대 흐름을 끊어내는 데 능하며 전방 피지컬 활용도 뛰어나다. 결국 천안이 전술적 준비와 흐름 주도권을 통해 김포를 꺾고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김천 상무 대 강원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김천 상무는 리그 3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인 특유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와 조직적인 수비 전환으로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김천종합운동장은 부대장 직관이 예고되는 특수성이 있어 해당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포상 휴가라는 실질적인 보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평소보다 더 높다. 이동경 병장은 이번 시즌 날카로운 왼발킥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유강현의 제공권과 모재현의 측면 침투까지 더해지며 공격 옵션도 다양하다. 정정용 감독은 전방 압박과 빠른 수비 전환을 바탕으로 강원의 공격 템포를 끊어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 강원은 최근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측면 전개를 통해 꾸준히 승점을 쌓으며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원과 가브리엘은 개인 돌파 능력이 뛰어나며 이지호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전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김천처럼 강한 체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팀을 상대로는 다소 수세적인 흐름에 말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원정에서는 공격 템포가 둔화되고 중원 압박이 거세질 경우 세컨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 김천은 군 특유의 정신력과 조직력 그리고 포상휴가라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작용하는 홈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인다. 이동경 병장의 왼발과 유강현의 연계 플레이는 강원의 수비진을 흔들 수 있으며 전체적인 경기 운영 속도와 압박 강도에서도 김천이 우위다.
결국 김천이 홈에서 강한 동기부여와 전술 집중력을 앞세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FC 안양 대 전북현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K리그 1로 승격한 안양은 탄탄한 조직력과 투지를 기반으로 중위권에 안착했다. 무따와 마테우스의 투톱은 활동량과 압박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중원에서 야구가 안정적인 탈압박과 수비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유병훈 감독은 전체 라인의 간격 유지와 전후반 내내 이어지는 압박 전술에 능하며 특히 수비 조직력은 하위권 팀들에 비해 월등히 안정되어 있는 편이다. 2부에서 올라온 특유의 절박함과 정신력, 그리고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상위권 팀들과도 대등한 경기를 펼쳐왔다. 전북은 올 시즌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이며 리그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콤파뇨와 에르난데스의 개인 기량은 뛰어나지만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주는 핵심 한국영이 퇴장 징계로 결장하면서 빌드업과 수비 밸런스 모두에 큰 타격을 입었다. 거스 포획 감독은 선수단 장악력과 전술 응수력이 계속 의문을 받고 있으며 특히 수비라인과 중원 간격 조정 실패로 인해 실점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선수 개개인의 이름값은 강하지만 팀 조직력에서 안양보다 앞서 있다고 보기 어렵다. FC 안양은 승격팀답지 않게 단단한 수비 조직력과 짜임새 있는 압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전북은 한국형 결장이라는 전술 핵심의 부재 속에 중원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거스 포획 감독의 전술 유연성도 의심받고 있다. 결국 안양이 홈에서 투지와 조직력을 앞세워 전북의 네임밸류를 꺾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여섯 번째 경기 충남 아산 대 성남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은 리그 13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수비 라인을 내리는 전형적인 500 전술로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실리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데니손과 위베르그의 전방 압박은 존재감이 있지만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마무리에서의 집중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원 숫자 확보에는 강점을 가지지만 측면에서 상대 윙어를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자주 발생한다. 무엇보다 배성재 감독은 K리그 지도자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 감독이며 전술적인 응수 능력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남은 베테랑 정경준 감독의 노련한 경기 운영 속에 리그 4위에 올라 있으며 안정적인 수비와 측면 전개를 통해 꾸준한 승점을 쌓고 있다. 사무엘과 허리지의 전방 투톱은 제공권과 침투 모두 위협적이며 측면에서 신재원이 빠른 침투와 크로스 전개로 날카로운 찬스를 창출하고 있다. 포메이션상 4-4-2는 충남 아산의 500을 측면에서 압도할 수 있는 구조이며 정경준 감독은 경험과 전술 응수에서 배성재 감독을 상대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신재원은 신태용 감독의 아들로서 기술과 경기 이해도가 높아 이번 경기에서 돌파구가 되어줄 가능성이 높다. 충남 아산은 수비 라인을 내리며 대응하겠지만 성남의 측면 침투와 신재원의 날카로운 전개를 막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정경준 감독은 경기 흐름을 잇는 능력과 실전 전술 대응에 능하며 상대 초보 감독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성남이 측면 주도권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공산이 크다.